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한 32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정말 괜찮은 친구라며 소개를 시켜줬고, 저도 마음에 들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만나는 내내 자상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1년의 만남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늘 다정했고, 그로 인해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제 도시락을 챙겨주던 남편, 주말마다 소소한 외출을 함께하며 웃음을 나누던 모습. 그 모든 게 저에겐 특별한 행복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친구 부부와는 자주 어울렸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밥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와 친구도 10년이 넘은 절친이었지만 남편과 친구의 남편도 굉장히 친했습니다. 둘은 언제 만나도 말이 끊이지 않았고 취향도 잘 맞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는 저 둘은 전생의 부부였을 거라며 놀려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넷은 저희 가족보다도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치 두 가족이 합쳐진 듯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 부부를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의 노트북에서 자료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메일함에 새 알림이 뜨더니 제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예약 안내 메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출장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호텔 이름을 확인하니 그 호텔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출장일 리가 없었습니다. 굳이 집과 가까운 호텔에 묵어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박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이번 호텔 예약 외에는 그 어떠한 낌새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의 없었고, 늘 저와 함께 있거나 친구 부부를 만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호텔 예약한 바로 그날에 외식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그날은 야근을 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남편의 모습을 하고는 뒤에서 저를 속이고 있을 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생겨났습니다. 그가 웃을 때도,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건넬 때도 그 다정함마저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 끙끙 앓다 결국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제 남편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호텔 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그날 마침 본인 남편도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해서 혼자 있어야 하니 같이 몰래 따라가 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행을 한다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친구가 같이 따라가 준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며칠 뒤 호텔 예약 날, 저는 친구와 함께 남편의 회사 앞 커피숍에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남편이 회사에서 나왔고 저와 친구는 멀찍이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의 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에는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골목 안에 작은 와인바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어두운 공간,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같이 가기로 한 여자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잠시 후 마주칠 불편한 상황에 머릿속은 어지러워졌습니다. 입구에 서서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남편은 이미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친구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친구도 옆에서 제 남편을 만나러 온 거였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매번 넷이서 만나니 둘이 오랜만에 재미있게 놀려고 하나보다 했습니다.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고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시 눈에 들어온 장면에 제 심장이 멈춰버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친구의 남편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고 친구는 그들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발견하고 기겁하며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본 뒤였습니다. 와인바는 저희들로 인해 큰 소란이 일어났고 저희 넷은 일단 각자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호텔 알림을 받다고 오늘 내가 본 모습을 설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둘이 그런 사이였냐고 사람들을 속이며 자연스럽게 만나기 위해 나와 위장결혼 한 거냐며 물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의 표정은 모든 걸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가 뺨을 때렸습니다. 짝하고 울리는 소리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분이 풀릴 때까지 마구 때렸습니다. 어깨를 밀치고 가슴을 두드리며 그동안 쌓인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나와 내 친구를 이용할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를 붙잡아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쳐 바닥에 주저앉자 남편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달랐지만 세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과 친구의 남편이 오래전부터 연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집안과 사회의 시선 때문에 두 사람은 결혼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저와 제 친구였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부부의 삶을 사는 듯 보이면서도 부부 동반 모임이라는 안전한 구실로 서로를 언제든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스친 고통에 잠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가 평생을 숨기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이라 부르지 못하고 손 한 번 잡는 일조차 숨어서 해야 했던 삶. 외롭고 힘들었을 그의 삶이 그의 표정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민이 제가 입은 상처를 덮어줄 순 없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아무런 죄도 없이 그들의 사랑 놀이의 인생이 망가졌으니까요. 저는 이혼하자 말하며 너희들이 나와 친구에게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죄책감 속에서 재산을 양보했고 저 역시 차갑게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서로 피해자였지만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연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과 친구의 남편은 주변에 둘만의 비밀을 말한 듯 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를 이용한 그들의 이기적인 사랑은 이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하길 바랍니다. 저와 제 친구는 그들로 인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서로의 사랑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을 이용하고 속여온 죄는 커다란 대가를 치르길 바라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